안녕하세요. 한길 컨설팅 근두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청년 인턴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청년 인턴이면 일단 보통 공기업과 관련된 그러한 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아마 이제 지금 졸업을 앞두고 있거나 아니면 이제 거의 고학년이시거나 이런 대학생분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질 테고, 그리고 공기업에 입사하고 싶은 분들, 굳이 공기업 입사가 아니더라도 뭐 일반 사기업이나 대기업, 그러니까 대기업을 지원하실 분들도 이 공기업 청년 인턴은 굉장히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을 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스펙으로도 굉장히 활용하기도 좋고 급여도 꽤나 많이 주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청년 인턴 자기소개서를 씀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꼭 숙지를 조금 하시면 좋을 것 같은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 전에 청년 인턴에 대해서 조금 이제 조금 큰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여러분들 공기업을 입사하고 싶은 분에게 있어서는 이 청년 인턴은 꼭 수행을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꼭 갖추셔야 될 스펙이에요. 이제 청년 인턴을 나와야지 그 회사에 대해서 일단은 서류 전형에 가산점이 붙게 되고요. 그리고 일단은 다른 공기업을 지원하더라도, 굳이 그 공기업이 아니더라도 이 청년 인턴 경험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실무 경험을 약간은 맛보게 했다는 그런 경험으로 비춰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인턴은 필수입니다. 필수. 여러분, 청년 인턴은 필수적으로 가져가야 하셔야 될 스펙이에요. 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내가 청년 인턴에 합격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으신데, 청년 인턴은 스펙을 보지 않습니다. 예. 뭐 정규직을 뽑을 때 스펙을 보지 않는다 하면 조금 약간은 틀린 말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블라인드 채용이긴 하지만 또 실제로 까놓고 보면 그 채용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또 이제 작용을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스펙이. 그런데 청년 인턴은 정말 자소서만 잘 쓰시고 그리고 면접만 잘 보시면 무조건 합격할 수 있는 채용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쪼실 필요가 없습니다. 스펙이 없다고 내가 지금 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더더욱 해야 되는 거예요, 스펙이 없다면. 그러니까 청년 인턴은 내가 자소서와 면접만 잘 보면 된다는 부분, 그 부분을 좀 기억을 하시고 용기를 가지고 지원하시고요. 대신에 물론 재학생이 다 거의 다 지원을 하겠지만, 그리고 지원 자격도 재학생으로 한정되어 있지만 나이가 많으면 조금 아무래도 걸리는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 물론 처음에 들어갈 때는 뭐 나이나 이런 것들을 쓰지 않으니까 학년 조건만 그런 부분들이 걸리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직접적으로 작용을 한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실제로 면접을 보고 나면 이게 좀 드러나죠. 뭐 동안이신 분들은 뭐 크게 상관이 없겠지만 일단 뭐 재학생이면 다 괜찮은 부분이니까 뭐 나이는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되지, 굳이 그게 뭐 합격의 당락을 결정한다 이런 걸로는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 그리고 청년 인턴은 지금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음. 다음에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요,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게 되죠, 그죠? 어, 아직은 채용 기조를 어떻게 할지를 판단을 내리기가 조금 힘들긴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실업률, 청년 실업률을 좀 낮추는데 목적을 두고 있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실업률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이 사실은 청년 인턴을 하나의 종류로 볼 수가 있어요. 뭐 방역과 관련된 그런 채용들도 있겠지만 계약직 채용들 있죠. 자, 그런데 공기업은 나라 소속이기 때문에 나라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좀 뽑아라, 뽑아라 이렇게 푸시가 계속 왔기 때문에 공기업이 그렇게 부실 경영 문제가 있는 기업들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선발을 했단 말이죠. 꽤나 많은 인원들을. 그런데 만약에 윤석열 정부로 이게 바뀌어지게 되면 이 청년 인턴 사업이 지금의 어떤 규모를 유지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는 확신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이 규모가 줄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더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회가 왔을 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다음은 없습니다. 지금 내가 들어간다는 생각으로 무조건 지원하세요. 자, 좀 서두가 길었죠? 자, 그러면 청년 인턴 자소서를 씀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부분들을 한 네 가지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자소서를 쓰는 인턴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 회사는. 자,
그냥 인턴으로서 우리와 같이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인성을 보는 질문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뭔가 엄청난 것들을 나타내야 한다는 부담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물론 글자 수가 많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질문들을 보시면 대다수가 인성 관련 질문들, 그리고 그 회사에 대해서, 그 회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묻는 질문들이 주를 이룹니다. 뭐 실제로 디테일하게 어떤 전공 역량이나 이런 것들을 묻는 질문들은 생각보다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부담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 첫 번째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들어가서 하게 될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대단한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뭐 잡일들이겠죠. 아니면 뭐 전화해가지고 뭐 상담 민원 응대하거나 그런 것들. 충분히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시키기 때문에 내가 들어갔을 때 그럼 그 잡일이 뭐가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 일에 입각해서 내가 그럼 이 일을 할 때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겠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답을 어떻게 적어야 될지 유추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 민원 응대를 해요. 민원 응대를 하면 친절해야 되겠죠. 그죠? 컴플레인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응대하는 방법에서 내가 그동안 쌓아온 어떠한 서비스 역량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경험이랑 그 다음에 역량 같이 딱 적어주면 완성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쉽게 쉽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인턴은요 그 활동을 하고 끝나는 걸로만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대부분의 회사들이 공기업들이, 자, 우리 인턴 활동을 통해서 본인이 얻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인턴이 끝났을 때 네가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을지에 대해서 자기소개서에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명시하고 있어요. 그런 질문들이 꽤나 많거든요. 자, 그러면 그 질문의 의도는 무엇인가? 결국에는 내가 그 인턴 활동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인턴 활동 후에 내가 그 회사에 들어가겠다. 이 부분을 보여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규직으로 이르기 위한 약간 체험판의 활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청년 인턴의 취지가 그런 거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청년 인턴을 지원을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너네 공기업, 너네 회사에 들어가서 정직원이 될 거야 라는 것을 어필해 주셔야 돼요. 그 부분이 나와 주어야지 조금 더 설득력이 높아질 수 있다. 자기소개서에 들어갈 내용들. 기업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 질문을 묻는 것은 바로 이 부분까지 고려해서 질문을 던지는 거라는 거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적어도 본인이 이제 뭐 들어가는 사업부나 뭐 이런 것들이 따로 있죠. 뭐 아니면 팀이나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 팀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는 대강은 파악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자, 홈페이지만 들어가도 파악이 가능해요. 그 회사가 하는 사업들을 살펴보면. 자, 그렇다면 그 회사의 사업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싶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러면 내가 인터넷 들어가서 이런 일들을 한번 겪어보고 싶어요. 체험해보고 싶어요. 아니면 우리 선배님, 정규 직원분들이 하시는 거를 내가 옆에서 좀 보면서 배우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인턴은 제가 말씀드렸죠. 배우러 가는 거예요. 배우러. 구경하고 배우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뭘 책임을 지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고 배운다는 느낌을 거기에 빡빡 나타내 주시면 딱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네 가지로 설명을 드렸는데, 일단은 뭐 글을 쓰는 스킬적이나 방법적인 부분은 당연히 갖추셔야 되는 부분이고, 이제 나타내는 방식적인 부분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하시면 좋겠다는 말이죠. 뭐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컨설팅 의뢰를 주시는 것이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점만 기억하고 이거를 글쓰기에 잘 반영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청년 인턴 합격률은 굉장히 올라갈 것이라고 말씀을 자신있게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더 도움이 될 만한 또 취업 관련 내용들 영상으로 찍도록 하고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